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아파요. 뱃속 아기까지. 어디서 큰 소리야, 쾅. 으악, 배가. 살려주세요. 얌전히 못 있어? 쓸모도 없는 게. 제발 그만두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엄마, 너무 아파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산부인과 건물 2층. 복도 한쪽 벽에는 큰 글씨로 인쇄된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흰색으로 빛나고 그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30살 여성 지영은 배를 감싸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이마에 땀이 맺히지만 지영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괜찮아. 지영은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 상우는 기뻐하기보다 당황스러워했고 시어머니 정자는 애는 계획적으로 낳는 거지 이렇게 급하게 생기면 어떡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지영은 믿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대기실 한쪽 구석에서는 중년 여성 정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며 작게 혀를 찹니다. 지영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병원 오는데 왜 그렇게 대충 입고 왔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정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건설회사 사장 부인답게 늘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투는 정중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 동네에서 사업하는 집안이야.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지영은 그 말을 결혼 전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체면, 격식, 집안. 그 단어들은 지영을 짓누르는 무게추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술 냄새와 함께 남자가 나타납니다. 33세 상우입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립니다. 정자가 인상을 쓰며 아들을 노려봅니다. 또 술 마셨어? 상우는 대답 대신 헛웃음을 흘립니다. 지영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따라 상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우는 건설회사 사장의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고 책임은 남에게 미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영과 결혼한 것도 아버지가 정해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안정된 집안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상우는 지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 선택했을 뿐입니다. 야, 진통 왔다며? 빨리 들어가지 왜 여기 앉아 있어? 상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합니다. 지영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직 간격이 안 좁혀져서요. 간호사님이 조금 더 기다리래요. 상우는 코웃음을 칩니다. 즉,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정자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거들어줍니다. 애 낳는 것도 요령이 있는 건데. 내가 좀 더 준비를 했어야지.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 순간 또 한 차례의 진통이 밀려옵니다. 지영은 배를 감싸며 신음을 참습니다. 상우는 그런 지영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프면 빨리 들어가든가. 보기 안 좋게.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상우 부자의 태도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옆에 앉은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천천히 오세요. 부산에 사는 친정엄마 인숙은 새벽부터
첫 차를 타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은 엄마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만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숙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말은 거칠지만 속은 따뜻하고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숙은 사위상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 눈빛이 왜 저래? 사람을 우습게 보는 눈이야. 하지만 딸이 좋다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배를 감쌉니다. 진통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옵니다. 상우는 대기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술 냄새가 복도 전체에 퍼집니다. 정자는 아들을 쳐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정말 오늘같이 중요한 날 술을 마시고 오다니. 지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간호사가 나와 지영을 부릅니다. 지영 씨, 이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지영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상우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고 정자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섭니다. 가자, 빨리. 지영은 비틀거리며 진료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산모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영은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확신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진료실에서 나온 지영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플라스틱 의자에 다시 앉으며 배를 쓸어내립니다. 진통은 이제 10분 간격으로 찾아오고 그때마다 지영은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상우는 여전히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술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얼굴은 더 붉어졌습니다. 정자는 아들 옆에 앉아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어떡하니?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상우는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왜 자꾸 잔소리해요? 술 한 잔 마신 게 뭐가 어때서? 지영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지금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여럿 앉아 있습니다. 임산부 둘, 그 남편들, 그리고 나이든 부부 한 쌍. 모두들 상우 일행을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상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지영 앞으로 다가옵니다. 술 냄새가 지영의 코를 찌릅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알아? 지영은 깜짝 놀라 남편을 올려다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우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임신해서 내 인생 꼬였잖아. 나 원래 해외 발령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애 가졌다고 해서 다 물 건너갔어.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우와 지영에게 쏠립니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합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상우는 손가락으로 지영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왜 애를 만들었어? 정자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거들어줍니다. 그러게 말이야. 신혼 때는 조심했어야지. 애는 계획적으로 낳는 거라니까. 지영은 눈물이 핑 돕니다. 시어머님, 저희 둘 다 원했던 아기잖아요. 정자는 코웃음을 칩니다. 원하긴. 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지. 애는 낳아도 버릇은 고쳐야지.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립니다. 상우는 그런 지영을 보며 더욱 화를 냅니다. 야, 지금 울어? 내가 왜 울어? 우는 건 나야 나. 상우는 술에 취한 채 지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리고 순간 구두를 신은 발로 지영의 배를 힘껏 걷어찹니다. 으악!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배를 감싸고 몸을 웅크립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벌떡 일어섭니다. 저 사람 미쳤어? 임산부를 차다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지영은 고통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정자는 쓰러진 며느리를 보며 다가와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야, 이게 무슨 꼴이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정자는 지영의 머리채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지영은 머리가 뜯겨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신음합니다. 아파요. 제발. 대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 남성 보호자가 상우에게 달려들어 제지하려 하고 여성 보호자 한 명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임산부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사람은 간호사실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복도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는 모든 장면을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우가 지영의 배를 발로 차는 장면, 정자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 그리고 지영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장면까지 렌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 2명이 지영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지영은 배를 감싸며 울먹입니다. 제 아기 괜찮을까요? 간호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해요. 빨리요. 상우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정자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받으며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이거 어떡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한 보호자가 상우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상우는 비틀거리며 반항하려 하지만 술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정자는 가방을 꽉 쥐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영은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복도를 지나며 지영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아기만은 무사해야 해. 제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만 지영은 배를 감싼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지만 동시에 단단합니다. 대기실에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벽에 걸린 큰 글씨 달력은 여전히 10월 15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CCTV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지영은 천장만 바라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의사는 초음파 기계를 지영의 배에 대고 꼼꼼히 살핍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보입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행입니다. 아기는 무사해요. 의사의 말에 지영은 그제야 숨을 쉽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기 심박수도 정상이고 양수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산모 본인은 타박상이 심합니다. 복부와 두피에 멍이 들었고요. 간호사가 옆에서 지영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지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합니다. 몸은 괜찮다 해도 마음은 너무나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배를 걷어찼다는 사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영은 속으로 되뇌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는 급히 올라온 인숙이 간호사에게 딸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지영이, 박지영이라고 임산부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커튼 너머를 가리키자 인숙은 달려갑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인숙은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 배를 감싼 손은 떨리고 머리 한쪽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인숙은 딸 곁으로 다가가 손을 꽉 잡습니다. 지영아, 엄마 왔어. 괜찮아? 지영은 엄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엄마. 인숙은 딸을 꽉 안아주며 등을 쓸어줍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어.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인숙의 눈빛은 딸을 안고 있는 동안에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인숙은 억지로 참습니다. 지금은 딸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복수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확실하게. 잠시 후 담당 간호사가 인숙에게 다가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인숙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산모분이 당한 일 다 알고 있어요. 대기실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병원 CCTV에 모든 장면이 다 찍혔어요. 남편분이 산모배를 발로 차는 것,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 전부요. 인숙은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CCTV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기록에도 다 남았고요. 복부 타박상, 두피 손상, 정신적 충격까지 전부 기록됩니다.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목격자 진술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기실에 있던 분들이 경찰에 진술하겠다고 하셨어요. 다들 너무 화나하시더라고요. 인숙은 간호사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나간 뒤 인숙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말합니다. 지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바라봅니다. 인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CCTV 있어. 의료기록 있어. 목격자 진술도 있어. 증거가 다 있다는 거야. 지영은 엄마의 말을 듣고 조금씩 정신을 차립니다. 엄마, 그럼. 인숙은 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말합니다. 좋아. 감정으로 덤비지 말자. 증거로 끝내자. 엄마가 제대로 해줄게. 인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단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파도와 맞서온 부산 바다의 바위처럼. 인숙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부산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오래전 생선 가게에 단골로 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꽤 알려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부산 횟집 인숙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인숙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듣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이길 수 있어요. CCTV, 의료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있으면 완벽하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둘 다 준비하세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끄는 인숙은 다시 딸을 바라봅니다. 지영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입니다. 엄마, 근데 상훈의 집안이 돈도 많고 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인숙은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지영아, 엄마 믿어. 돈이 많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야. 증거가 확실하면 법이 우리 편이야. 인숙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덤비지 않을 거야.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해서 제대로 끝낼 거야. 인숙은 오랜 세월 생선 장사를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급하게 덤비면 손해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이긴다는 것을. 응급실 밖에서는 경찰이 상우와 정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우는 술이 조금 깬 듯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합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실수였어요. 경찰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실수로 임산부 배를 찼다고요? 목격자 진술과 CCTV 다 있습니다.
경찰서 가시죠. 정자는 옆에서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누군지 아세요? 제대로 알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경찰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법 앞에 집안 따로 없습니다. 상우와 정자는 경찰차에 오르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집니다. 인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손을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응급실 천장의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병원 불빛만이 밝게 빛납니다. 사흘 후 지역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립니다. 산부인과 대기실 임산부 폭행 사건 발생. 기사는 짧지만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진통 중인 임산부를 폭행했다는 내용, 그리고 CCTV에 모든 장면이 녹화되었다는 사실까지. 기사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스틸컷이 실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사가 퍼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립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임산부한테 저럴 수가 있나? 시어머니도 공범이네. 저런 인간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여론은 들끓습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연대 메시지가 쏟아지고 여성단체들은 성명서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기사를 읽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배를 감싸고 쓰러진 모습, 머리채를 잡힌 모습.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알게 되는구나.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인숙은 병실 밖에서 통화 중입니다. 네, 국선 변호인 배정 신청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도와주겠다고 연락 왔고요. 인숙은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합니다. 감정적으로 덤비지 않고 절차를 밟으며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병원 의료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우의 아버지 종수는 상공회의소 부회장이자 지역 건설업계의 실력자입니다. 종수는 아들이 경찰서에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변호사는 물론이고 지역 유지들, 심지어 언론사 관계자까지. 종수는 고급 한정식집 룸에서 지인들을 만납니다. 이번 일은 그냥 집안 문제예요. 부부싸움이 좀 과했을 뿐이지. 언론에서 너무 크게 키우는 것 같아서요. 종수는 술잔을 따르며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제가 평소에 얼마나 지역 발전에 신경 쓰는지 아시잖아요. 이번 일만 조용히 넘어가면 다음 프로젝트 때 좋은 조건으로. 지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수의 말에 동조하는 척합니다. 지역 신문사 편집국장에게도 전화가 걸려옵니다. 국장님, 그 기사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CCTV 화면까지 공개하고.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종수는 은근히 광고 계약을 언급하며 압박합니다. 편집국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미 기사가 나간 후라. 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입니다. 누군가 CCTV 영상 일부를 온라인에 유출했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됩니다. 영상 속에서 상우가 지영의 배를 발로 차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댓글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저게 부부싸움이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네. 저 남자 감옥 보내야 한다. 인숙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성단체 대표와 만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성단체 대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에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고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입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배정됩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은미입니다.
은미는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은미는 지영과 인숙을 만나 말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형사 부분은 문제 없어요. 문제는 민사와 양육권입니다. 상대편이 돈과 인맥으로 압박해올 겁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각오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증거가 있잖아요. 은미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합니다. 형사고소는 이미 접수했고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겁니다. 상우 씨가 지영 씨와 아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하지만 종수의 압력은 계속됩니다. 종수는 병원 측에도 연락을 넣습니다. 이번 일로 병원이 미지도 안 좋아질 텐데 조용히 합의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병원 측은 난처해하지만 의료진들은 단호합니다. 환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사실은 부부싸움이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여자가 먼저 남편을 도발했다더라. 시어머니는 말리려다 우연히 등의 왜곡된 이야기가 퍼집니다. 누가 퍼뜨린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종수 쪽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인숙은 이런 움직임을 보며 더욱 단단히 각오를 다집니다. 저쪽이 돈과 인맥으로 나오면 우리는 진실과 법으로 맞서는 거야. 인숙은 변호사 은미와 함께 대응 전략을 짭니다. 왜곡된 소문에는 공식 반박문을 올리고 CCTV 영상의 전체 맥락을 공개할 준비를 합니다. 지영은 병실에서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말해요. 제가 먼저 도발했다고. 인숙은 딸을 꽉 안아주며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 진실은 하나야. CCTV가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야. 엄마를 믿어. 며칠 후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습니다. 종수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이를 갑니다. 이것들이 감히. 하지만 상황은 점점 종수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맥으로 막을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온라인 여론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영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진실을 끝까지 말해야 해. 두려움은 이제 사치다. 뱃속의 아기가 발차기를 합니다. 지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재판날이 다가옵니다. 법정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지영은 인숙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왔고 걸음도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사 은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지영 옆에 서서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반대편에는 상우와 정자 그리고 종수가 앉아 있습니다. 상우 측 변호인은 60대 중반의 노련한 변호사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로펌 출신이고 수임료만 수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문입니다. 종수는 돈을 아끼지 않고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일어섭니다. 검사가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상우는 2025년 10월 15일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진통 중이던 아내 지영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정자는 같은 시각 지영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했습니다. 상우 측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피고인 상우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변호인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피고인 정자는 며느리를 말리려다 우연히 머리를 잡게 된 것일 뿐 폭행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은미가 즉시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CCTV 영상을 보시면 명백합니다. 피고인 상우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배를 겨냥해 발로 찼고 피고인 정자는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CCTV 영상 재생을 지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상우가 지영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배를 차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정자가 지영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도 이어집니다. 영상은 약 3분간 계속되고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우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변호인, 이 영상을 보고도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상우 측 변호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상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처벌을 경감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는 종수의 압력이 계속됩니다. 종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하청업체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이번 재판에서 우리 편을 들어줘야 해. 그래야 앞으로도 일거리를 계속 줄 수 있어. 하청업체 사장들은 난처해 합니다. 종수의 회사는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한 하청업체 사장은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우리 직원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결국 몇몇은 종수의 압력에 굴복하고 법정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인숙은 이런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변호사 은미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저쪽이 증인 매수를 시도하고 있어요. 은미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은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인숙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인숙이 묻습니다. 은미는 조용히 설명합니다. 종수 씨 회사 회계장부입니다. 제보자가 있었어요.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인숙은 서류를 펼쳐봅니다. 장부에는 수상한 지출 내역이 가득합니다. 비자금 조성 정황, 횡령 의혹, 그리고 탈세 흔적까지. 인숙은 눈을 크게 뜹니다. 이게 진짜예요? 은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회사 운영도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 거죠. 인숙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띱니다. 좋아요. 이제 저쪽도 각오해야겠네요. 다음 재판날 은미는 폭탄을 터뜨립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 측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장부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게 어떻게... 은미는 계속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피고인 측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증인 매수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침묵합니다. 상우 측 변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침착하게 반박합니다.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이며 이미 국세청에도 같은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조만간 세무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종수는 법정 밖으로 나가 급히 전화를 겁니다. 회계법인, 은행, 협력업체에 연락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상태입니다. 광고주들이 하나둘 계약을 철회하기 시작하고 은행은 대출 상환을 압박합니다. 발주처들도 이미지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며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인숙은 법정 복도에서 종수와 마주칩니다. 종수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인숙을 노려봅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인숙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이런 짓? 진실을 밝히는 게 이런 짓인가요? 당신네가 내 딸한테 한 짓은 뭔데요?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됩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종수의 인맥도 돈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자금 문제로 종수 자신이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영은 법정을 나서며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인숙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합니다. 이미 이기고 있어. 진실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 출산 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작은 원룸에서 아기 준혁을 안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아기는 배고프다며 울고 지영은 잠든 눈을 비비며 젖을 물립니다. 창밖은 깜깜하고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습니다. 지영은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했네. 산후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출산의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 지영은 아기를 안은 채 조용히 웁니다. 아침이 되자 인숙이 찾아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인숙은 손에 미역과 반찬 가득 든 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지영아, 엄마 왔어. 밥은 먹었어? 지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인숙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전 나오려면. 인숙은 미역국을 끓이며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지영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다 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출산 후 제대로 쉬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인숙은 국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밥을 차려놓고 인숙은 딸에게 말합니다. 지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영은 국을 떠먹으며 엄마를 바라봅니다. 인숙은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너 지금 힘들지? 산후 우울증 온 것 같아.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저 자꾸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숙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지영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당연한 거야. 누구라도 내 상황이면 그럴 거야.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우리 준혁이도 있고.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근데 엄마, 전 계속 화가 나요. 상우한테, 시어머니한테.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날 수 있지. 당연히 화나야 정상이야.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지영아,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법과 절차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내고 울면서 시간 보내는 동안 엄마는 저 사람들을 제대로 벌줄 준비를 하고 있어. 지영은 엄마를 바라봅니다. 인숙의 눈빛은 차갑지만 단단합니다. 엄마가 변호사님이랑 다 준비했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양육권 제한 청구, 접근금지 연장 신청까지 하나하나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감정으로 덤비면 우리만 손해야. 지영은 엄마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추스릅니다. 인숙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해. 방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모유 수유 모임 있잖아. 거기 가봐. 같은 처지의 엄마들 만나면 도움이 될 거야. 지영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며칠 후 지영은 동네 보건소에서 열리는 모유 수유 모임에 참석합니다. 10명 남짓한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저도 남편이랑 싸웠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애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죠. 혼자가 아니니까 힘내요.
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남편과 헤어지게 된 것,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엄마들은 지영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끝난 후 지영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아기를 안고 거리를 걷는데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지영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숙은 한편으로 변호사 은미와 계속 만나며 준비를 이어갑니다. 은미는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설명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5천만 원으로 청구할 겁니다.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그리고 출산 후 치료비까지 포함해서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양육권은요? 은미는 말합니다. 상우 씨의 양육권을 제한하고 면접 교섭권도 최소화할 겁니다. 폭력 전력이 있는 아버지가 아이를 만나는 건 아이에게도 위험하니까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맞죠? 그 사람은 아빠 자격이 없어요. 은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연장도 신청했습니다. 상우 씨와 정자 씨가 지영 씨와 아기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위반하면 즉시 구속됩니다. 인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하셨어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인숙은 또 다른 활동도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 할머니가 인숙에게 말합니다. 인숙 씨, 요즘 표정이 좀 나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굳어있더니. 인숙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인숙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힘든 일 있었죠? 표정만 봐도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법이 있잖아요. 요즘은 법이 제대로 된 사람 편이더라고요. 인숙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영도 조금씩 변합니다. 모유 수유 모임을 다니며 다른 엄마들과 친해지고 육아 정보도 공유하며 자신감을 찾아갑니다. 아기 준혁이 웃을 때마다 지영도 따라 웃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해. 지영은 그렇게 다짐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인숙이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소박한 식탁이지만 따뜻합니다. 지영은 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인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당연한 거지.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인숙은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지영아, 이제 곧 재판 끝나. 우리가 이길 거야. 엄마가 장담해. 그러니까 너는 준혁이 잘 키우는 데만 집중해.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밤이 되어 인숙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하는 거야. 법이 우리 편이야. 인숙은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재우고 핸드폰으로 재판 일정을 확인합니다. 최종 선고일은 다음 주 수요일.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곧 끝나. 새 시작을 할 수 있어. 창밖에는 가을달이 밝게 떠 있습니다. 최종 선고일 아침입니다. 지영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봅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합니다. 인숙은 부산에서 올라와 딸 옆에 서 있습니다. 준비됐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이제 끝낼 준비됐어요.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여성단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으로 쏟아집니다. 피해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가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호사 은미가 지영과 인숙을 보호하며 말합니다. 선고 이후에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은 기자들을 피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하고 양측 관계자들이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상우와 정자 그리고 종수가 서 있습니다. 상우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정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지난 몇 달간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주요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입장합니다. 방청석은 금세 가득 찹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피고인석과 원고석을 번갈아 봅니다. 긴장감이 법정 전체를 감쌉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일동 기립. 모두 일어서고 판사가 자리에 앉아 함께 앉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치고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25고단 1847호 상해 및 폭행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집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계속 말합니다. 본 재판부는 지난 몇 달간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까지 모두 검토한 결과 판사는 잠시 멈추고 피고인석을 바라봅니다. 피고인 상우가 진통 중인 아내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폭행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합니다.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판사는 계속 말합니다. 또한 피고인 정자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 역시 명백한 폭행입니다. 말리려 했다는 주장은 CCTV 영상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정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선고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상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정자, 사회봉사 200시간 및 벌금 300만 원. 상우는 고개를 떨구고 정자는 작게 신음합니다. 종수는 주먹을 꽉 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판사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민사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합니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인 상우의 양육권은 제한하며 면접교섭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접근금지 명령은 향후 3년간 유지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법정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 특히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판사가 퇴장합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껴안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인숙도 눈물을 닦으며 딸을 꽉 안아줍니다. 그래, 우리 이겼어. 잘했어, 지영아. 변호사 은미도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반대편에서는 상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갑니다. 정자는 울먹이며 아들을 부르지만 상우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종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닥칠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회사는 이미 기울었고 재산은 압류되었으며 사회적 평판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은미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판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은미는 계속 말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찾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맞선 결과입니다. 모든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지영은 엄마와 함께 법원을 나섭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야. 인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준혁이 보자. 우리 아기 보고 싶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편 종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듣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수억 원대 탈세가 적발되었고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계좌는 이미 가압류 상태이고 주요 자산들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종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쉽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저녁 무렵 지영과 인숙은 집에 도착합니다. 준혁이는 이웃집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안고 뺨에 뽀뽀를 합니다. 준혁아,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엄마를 바라봅니다.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밤이 되어 지영은 아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달이 밝게 떠 있습니다. 지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1년 후 가을입니다.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지영은 이제 26개월이 된 준혁을 안고 있습니다. 아기는 이제 아기가 아닙니다.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엄마, 할미라는 단어를 말할 줄 압니다. 지영은 준혁이의 볼에 뽀뽀를 하며 웃습니다. 우리 준혁이 오늘도 예쁘네. 부엌에서는 인숙이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인숙은 국을 저으며 딸을 바라봅니다. 지영아, 밥상 차려. 곧 다 됐어. 지영은 준혁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식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흰 쌀밥,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그리고 미역국.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입니다. 식탁 옆 벽에는 큰 글씨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지영은 달력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1년 전 이맘때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숙은 미역국을 식탁에 놓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자, 먹자. 우리 준혁이도 같이 먹어야지. 준혁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쥐고 밥을 먹으려 합니다. 아직 서툴지만 스스로 먹으려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지영은 준혁이 옆에서 도와주며 말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잘하고 있어. 밥을 먹으며 인숙이 말합니다. 지영아,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재택근무라 준혁이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회사도 이해해주고요. 지영은 지난 6개월 동안 작은 번역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전공한 덕분에 번역 일을 시작했고 재택근무가 가능해 육아와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됐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 몸이 제일 중요해.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혁이는 밥을 먹다가 엄마를 보며 까르르 웃습니다. 지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우리 준혁이 잘 먹네. 기특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지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1년 전만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오후가 되자 지영은 준혁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갑니다. 인숙은 집에 남아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지영은 동네 공원을 걸으며 다른 엄마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오늘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기도 잘 컸네요. 공원 벤치에 앉아 지영은 준혁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준혁이는 흙을 만지고 낙엽을 주우며 신나게 웃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돕니다. 아빠는 없지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이모도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지영의 동생 지은이도 가끔 서울로 올라와 조카를 돌봐줍니다. 대학생인 지은이는 오빠 역할을 자처하며 준혁이와 놀아줍니다. 이모, 이모. 준혁이는 이모를 좋아합니다. 지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야. 한편 종수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세무조사 이후 파산했고 주요 자산들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종수가 살던 대저택도 은행에 넘어갔고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종수는 이제 알거지 신세입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상우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고 편지도 오지 않습니다. 상우는 감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자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이래. 임산부 때린 집. 정자는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영과 인숙은 다시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입니다. 준혁이도 아기 의자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지영은 엄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인숙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인숙은 밥을 떠먹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지영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준혁이도 잘 크고 일도 잘하고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영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엄마. 인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앞으로만 보는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이를 바라봅니다. 준혁이는 밥을 먹다가 엄마를 보며 웃습니다. 엄마. 지영은 아이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준혁아, 아빠는 없지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고 이모가 있고 엄마가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밤이 되어 준혁이를 재우고 지영은 혼자 거실에 앉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달이 밝게 떠 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1년 전 사진을 봅니다. 법원 앞에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눈물 범벅이었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지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겼어. 법으로, 정의로 이겼어.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야.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엄마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 인숙은 방에서 나와 딸 옆에 앉습니다. 아직 앉아?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이제 자려고요. 인숙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잘 자, 우리 딸.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껴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새벽이 되어 지영은 준혁이의 울음소리에 깨어납니다. 아기는 배고프다며 칭얼댑니다. 지영은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립니다. 조용한 새벽 스탠드 불빛 아래서 지영은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절차에서 나옵니다.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정의에서 나옵니다. 지영은 법으로 싸웠고 정의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과 함께. 아빠는 없지만 사랑은 넘칩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창밖에는 가을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지영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꼭. 준혁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평화롭게 잠듭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큰 글씨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지영, 인숙, 지은, 그리고 준혁이.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 이것이 지영이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영과 아기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실버인생 극장